조선 제일검은 무슨 칼로 누군가를 벤 게 아니고 칼 등으로 이렇게 때린 거예요? 칼 등으로 몽둥이처럼 사람을 두들겨 팼다. 아, 네. 국민 상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썼어 안 썼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시판인데 무슨 상관이냐? 이 논리가 안 통한다는 안 말씀이시죠? 통하는 거죠. 법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보죠. 네, 정치 막전 막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관련해서 아무래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에 있었는데요. 결론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열흘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해가지고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열흘 만에 열린 이번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나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는데, 일단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결과도 그렇고 이번 위증교사 사건 선고 결과도 그렇고 다들 예상 밖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성 선임 기자께서도 예상을 못하셨던 결과였는지 좀 궁금하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별로 놀라지는 않았고요. 네.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이거 유죄 나올 거다 이렇게 했다가 너무 기뻐서 네.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서로 막 있더라고요.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지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현장에 있는 의원들 중에 몇 사람 울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기쁨의 눈물이겠죠.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장탄식을 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리스크라는 걸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위험 요소? 위험 요소? 네.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리스크라는 게 원래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인 겁니다. 네. 예측이 되면 피해가면 되죠. 그런 겁니다. 이 산이 있다. 네. 그럼 그 산은 돌아가거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차를 타고 가거나. 근데 이제 뭐가 갑자기 그 산이 툭 솟아오를지도 모른다. 이걸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법 리스크라는 게 이제 그런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이죠. 이재명 대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때 다 구속되는 줄 알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기각됐죠. 네. 또 이번에 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일까 미만일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갑자기 중형이 나와서 네. 깜짝 놀랐고요. 맞아요. 또 이번에 위증교사 사건 무죄 나올 줄은 이렇게 예측한 사람 거의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틀릴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언론에서도 이런 거 보도할 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였는데, 근데 여기 이제 휘둘리다 보니까 네. 유죄 중형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용산 분위기도 밝아지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막 이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다 또 무죄 나오니까 이게 사법부 재판이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오히려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여기에 좀 휘둘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참 이재명 리스크가 윤석열 한동훈 리스크로 이렇게 전이 되는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포인트를 좀 보수 성향 신문에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사법 절차는 절차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좀 정상화해라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는 그런 논객들이 있는데 저는 네.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심 판결 선고 내용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 그런데 이 대표한테 증언을 요구받아서 실제 재판에서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 씨에게는 네,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위증을 했다. 이런 결과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결 논리 뭐라고 좀 보세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찾아봤는데 일단 네. 법률적인 얘기가 많아서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재판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어떤 증언 요청, 좀 증언을 좀 잘 정확히 좀 네. 있는 그대로 좀 잘 해달라. 이재명 대표가 그런 표현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위증 요청이 아니라 증언 요청이었다. 그렇죠. 네. 뭔가 아무튼 좀 증언을 좀 정확히 해달라 이런 취지로 요청을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 벗어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재판부 판단이고요. 네.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한테 사실 이런 증언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꼭 이렇게 위증을 강하게 요구했다,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네. 또 재판부 판단입니다. 네. 김진정 씨 증언 중에 일부가 위증이다 이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네. 그런데 김진정 씨가 그렇게 위증을 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예측을 하지 못했다. 네. 위증을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걸 근거로 또 위증 교사는 없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음주도 했고 운전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아니란 얘기냐. 이제 이렇게 네.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던데 우리 한겨레 신문 사회부에서 쓴 기사를 보면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위증하고 위증 교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네. 법률적으로. 그래서 어떤 교사 없이 위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판결 별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워낙 법률이라는 게 좀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상식으로 보면 위증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걸 이재명 대표가 이거 위증 교사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건 곤란하다.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은 이제 법원 선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뭐 하나는 유죄가 나왔고 하나는 무죄가 나왔지만 향후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대여 공세를 더 강화할 것이다. 뭐 아니면 민생 이슈에 집중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둘 다 하겠죠. 그게 그렇게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야당은 원래 대여 공세하는 집단이고요. 네. 또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초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민생 행보 당연히 해야죠. 어제 재판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이제 그런 겁니다. 네, 저도 참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이거 이제 주로 먹고 사는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겠죠. 거기에 비하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 창해 일속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를 썼더라고요. 네.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나의 고통은 네, 네. 뭐 별거 아니다. 우리 네. 국민들 참 고생하십니다. 제가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어제 오후에 그 간담회를 최고위원 간담회를 하고 끝나고 나서도 딱 한마디 했습니다.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지난번 유죄 선고 이후에도 민주당 지지도가 별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물론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민주당 의원, 민주당 당원들의 다수 의견이 그런 거긴 하지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재판 진행되고 있지만 대통령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네. 그래야 지지 강도가 이제 단단해지는 겁니다. 수치도 중요하지만 강도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저 사람 차기 대통령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게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도 해요. 네. 그래서 지지율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법원에서도 이제 그런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대여 공세 투쟁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생에 아주 지극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네. 아마 틀림없이 보여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계속 길게 가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이름 그리고 가족들의 이름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글이거나 혹은 비판 논조의 기사를 링크해 놓은 게시물이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친윤계와 친한계가 지금 엄청나게 설전을 벌이고 있고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에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설전을 벌였죠. 그리고 최고위 끝난 다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례적으로 백브리핑을 열어서 이게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세게 공세를 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슈가 커지고 계속 지속되는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또 이게 처음에는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길어지네요. 네. 한동훈 대표하고 가족들 이름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비난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일단 이게 가족들이 실제로 쓴 글이라면 네. 이 한동훈 대표가 사과해야죠. 네. 어떻게 대표 가족이 현직 대통령 부인을 공격을 합니까? 이건 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네. 또 뭐 익명이니까 이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족한테 물어봐서 뭐 자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부인한테 물어보고 네. 뭐 혹시 당신이 썼냐 이렇게 물어봐서 내가 썼다 그러면 그런 걸 쓰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하고 기자회견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네. 상식적인 문제예요. 네.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명의 도용을 했다. 한동훈 대표나 가족들의 이름을 빌려서 이런 글을 썼다 그러면 이건 이간질이에요. 네. 흉악한 일이죠, 사실. 이건 사실 한동훈 대표 주장대로 이건 범죄 행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태도를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가족 한 사람이 다른 가족들의 이름으로 쓴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이건 네.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동훈 대표 시각에 문제가 있어요. 역시 이 검사적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겁니다. 네. 이게 국민 상식이 중요해요.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어 안 썼어? 이게 중요한 건데 네. 한동훈 대표는 이거 불법이냐 아니냐. 익명의 당원 게시판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런 거 확인하면 안 되는 거다. 법률적으로 안 된다. 네. 이 법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보죠. 정치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전혀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까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드디어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면전에서 막 싸우고 추경호 내 대표가 말리고 이런 굉장히 좀 보수 정당 안에서 도저히 전에 본 적이 없는 이런 네.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길어지는 건 결국 그럼 한동훈 대표 탓이네요. 어떻게 100%. 보면. 네. 이건 이른바 보수 성향, 진보 성향 관계없이 이거 한동훈 대표가 설명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게 아니고 이건 이간질이다 판단이 되면 네. 범죄로 해서 수사해서 밝히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 네.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언론 말을 절대로 안 듣습니다. 지금도 고집 부리고 있는데 이게 네. 참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당원 게시판 익명이고 그래서 밝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또 본인이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다만 이제 가족들의 경우에 가족이 맞는지 동명이인인지 이게 이 부분에서는 계속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익명 당원 게시판 글을 누가 썼는지 밝히라는 것은 황당한 소리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는데 아까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가족이 썼다라고 하면 사과를 하고 아니라고 하면 검찰 경찰 수사에 맡기고 이렇게 해야 정리를 빨리 해야 본인에게도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네.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버티면 가족 누군가 썼구만. 그냥 이렇게 남는 겁니다. 네. 이게 정치인이 그런 꼬리표를 달고 당대표직을 계속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종의 페리온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네. 보수 정당 안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또는 당대표 이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예의를 잃으면 안 된다. 이게 좀 보수적인 집단의 어떤 특징이죠. 이 한동훈 대표 또는 가족들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는 글을 네. 익명이지만 어쨌든 당원 게시판에 쓴 게 사실이라면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시판인데 무슨 상관이냐 이 논리가 안 통한다는 안 말씀이죠. 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썼어 안 썼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그동안 꽤 오랫동안 이제 이슈를 점령해 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보는 거 아니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그 전주 대비해서 1%포인트밖에 안 올랐고요. 28%.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 전주와 동일한 3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좀 우리 국민이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유죄냐 무죄냐. 네. 그건 그거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잘 하고 있냐 잘 못하고 있냐 이걸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좀 지혜롭다. 우리 국민이. 저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동안은 민주당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저 이재명 대표만 무너뜨리면 우리 다음 대선에서 이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거든요. 네. 민주당이 이재명 1국 체제가 됐어. 그러니까 이재명만 쓰러뜨리면 다음 우리 재집권 가능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혹시 낙마하더라도 네. 우리 상당수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당신들 집권 자격 없어.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우더라도 민주당이 다음 대선 이길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좀 손님 실수로 그냥 쉽게 먹으려고 하는 재집권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못된 마음을 좀 네. 빨리 버리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 좀 유익할 것이다. 네. 이런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은 그쪽이고 본인 스스로 쇄신을 해야 사실 자기 인정받는다. 실력으로 좀 자기가 잘해서 뭔가 국민의 평가를 받아서 특히 보수 성향의 집권 여당이 네. 착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그 야당 무너뜨리고 쉽게 먹으려고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11월 28일 본회의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며칠 사이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러면 28일에 재표결에 붙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뭐 이걸 좀 미뤄서 12월 2일이나 뭐 12월 10일 정도에 재표결을 하는 방안까지 고려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조만간 재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여당에서 8표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통과되는 건데 지난번 재표결에서는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분석이 됐는데 이번에는 뭐 상황이 또 여러 가지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탈표 8표 나올까요? 아니면 더 적게 나올까요? 글쎄요. 이게 일단 일정 자체가 약간 불투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방송 나갈 때쯤 어떻게 정리가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화요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단 그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을 다시 국회로 송부하는 그걸 언제 할지 그걸 28일 전에 안 하면은 28일 본회의에서 아예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재표결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이제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떻게 해서든 이탈표를 좀 늘리기 위해서 네. 조금 늦추면 어떨까? 뭐 이런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라도 이탈표가 좀 제가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건 여야 간에 지금 대치가 점점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탈표가 줄어들 수 있죠. 또 반대로 지금 여당 안의 갈등,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익명 게시판, 당원 게시판 이걸 가지고 이런 네. 식으로 갈등이 계속 벌어지면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에이 하고 찬성표를 찍을 수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군요. 있습니다. 순식간에 네. 훅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그렇게 쉽게 예측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표결 날짜도 열려 있고 결과도 열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이 그동안 굉장히 잠잠했었어요. 김건희 리스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난 21일에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인 22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거 우리 특검 일단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일단 국정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야에게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선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우리 하겠다라고 반응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이거 못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제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뭐 진실 규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선임 기자께서 보시기에 지금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10일까지인데 국정조사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얼마나 크다고 보세요?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국정조사는 여야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이 합의를 해야 네. 국정조사가 실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중요한 교섭단체가 동의하지 않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건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우원식 네. 국회의장이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국회가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이것도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부 여당을 좀 압박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이 과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 거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최혜병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그렇게까지도 않았었나요? 얘기했으니까 약속을 네.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더 세우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네.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버티면 지금 우리 절대 다수 국민이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해병대 주요 지휘관들을 빼줬다, 사법 처리 받지 않도록 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의힘이 끝까지 이걸 거부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거죠. 네. 또 언제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도 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윤석열 지키려다가 정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소탐 대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최혜병 특검법도 언젠가는 해야 되고요. 국정조사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걸 국민의힘이 끝까지 버틸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건 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이거는 합시다 이렇게 결단을 해주는 이런 반전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휴대전화를 뭐 새로 샀는지 아니면 번호만 바꿨는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 소통 시스템의 변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만약에 핸드폰을 바꾼 거라고 하면 이게 최상병 순직 사건 뭐 수사 외압 의혹 증거가 거기에 들어있을 테고 그다음에 명태일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증거 거기 들어있을 텐데 이거 휴대폰 없애는 게 증거 인멸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논란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꼭 이게 증거인멸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약간 별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 검사 시절에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끝까지 안 알려줬죠. 네. 그게 불법은 아니죠. 네. 근데 그 바람에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된 겁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도 어디 한동훈 대표 관련한 기사 댓글 보면 당신 비밀번호나 까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계속 따라붙어요. 네. 그 꼬리표로 아마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을 바꿔도 이거 이제 파기 할 수 있겠죠. 핸드폰 수다우리 바꾸면 그전 거 우리도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면 뭔가 있는데 저거 감췄구나. 이거 네. 법률적으로 증거 인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큰 정치인 또 대통령의 부인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한테 뭔가 감추고 있다. 이제 이런 의심을 강하게 받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법률적 처단 이전에 민심의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그 핸드폰 버리지 마시라. 네. 잘 간직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간직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누군가 이제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네. 조선 제1검. 조선의 검객 중에 가장 뛰어나다. 뭐 네. 이런 뜻인가 봐요. 그런데 어제 그 민주당의 한준호 최고위원이 오전에 이재명 대표 선거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양형 사유가 뭐 어떻고 재판 빨리 해야 되고 법정 구속도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네. 검사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한준호 최고위원이 아직도 조선 제1검의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일리가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디지털하고 신문에 정치 막전 막고를 쓰면서 이게 한동훈 대표가 자꾸 이제 법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건 검사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정당의 대표인데 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효용 가치는 이재명 대표를 뭐 잡기 위한 뭐 이런 용도가 있었던 건데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퇴장시키면은 당신도 사실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네. 이 검사처럼 자꾸 재판 얘기해봐야 그 자기 발등을 찍는 거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한준호 최고위원이 훨씬 더 압축적으로 조선 제1검 환상에서 깨어나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검도하는 분들 시범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뛰어난 검객들은 딱 한 칼에 뭔가를 베요. 네. 그래서 사과를 휙 공중으로 던지니까 그걸 뱄는데 거의 정확히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고요. 네. 또 칼 바람으로 촛불만 끕니다. 촛불은 건드리지 않고. 초는 건드리지 않고 촛불만 딱. 그렇죠. 초는 건드리지 않고 네. 촛불만 칼바람으로 끄고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 검사들 중에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좀 비판적인 검사들도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조선 제1검은 무슨 특검팀에서 윤석열 검사하고 같이 칼로 사람 때려잡은 게 다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 칼로 누군가를 벤 게 아니고 칼 등으로 이렇게 때린 거예요? 칼 등으로 몽둥이처럼 사람을 두들겨 팼다. 네. 검객 아니다. 이제 검사들 중에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검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발 앞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유죄다 무죄다 법정 구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조선 제1검이라는 검사 시절의 별명 머릿속에서 싹 지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아니라 당 대표입니다. 네. 이 점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희 방송을 봐야 될 텐데 꼭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